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세 번째 발표인데요. 제가 전에 원래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컴퓨터 비전 쪽 논문을 계속 소개를 하려다가 이제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다른 주제의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딥 컴프레션이고요. 이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논문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컴프레싱 하는 건데, 이제 무엇을 컴프레싱 하는 것이냐 하면 이제 어떤 딥 뉴럴 네트워크를 어딘가에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공유를 하거나 이제 뭐 아니면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데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스토리지를 이제 컴프레션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건 실험상 이슈고요. 이제 첫 번째는 스토리지로서 이제 알렉스넷이나 브리즈넷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네트워크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용량이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에너지 컨섬션 측면에서 일반적인 이제 연산, 칼큘레이션 오퍼레이션과 다르게 이제 메모리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1빌리언 파라미터가 있는데 20fps로 동작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12.8W 정도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거는 이제 모델 컴프레션인데, 이 논문의 저자는 이제 송한이라는 사람인데 스탠포드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MIT 교수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한 길을 쭉 파왔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닙스 2015년에 나왔던 논문인데, 이 논문이 오늘 소개해드릴 이 논문에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에 EIE라는 거는 오늘 주제랑 관련이 없는데, 이거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인퍼런스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것도 이 모델 컴프레션 아이디어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딥 뉴럴 네트워크 성능을 더 높여보자, 이런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떤 모델 컴프레션의 프레임워크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프루닝, 퀀타이제이션, 인코딩이 되겠습니다. 이제 프루닝의 인풋, 그러니까 이 전체 시스템의 인풋으로는 이미 어떤 트레이닝된 네트워크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네트워크들은 이제 무수히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프루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지치기가 되는데, 이 결국에는 웨이트를 학습하는 거잖아요.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그 웨이트의 개수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퀀타이제이션은 이제 그 말로 하면 양자화, 그러니까 일정한 디스크리트한 빈 내에 저장을 하는 것인데, 웨이트당 표현되는 비트 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수행이 되게 되고, 그다음 인코딩을 통해서 이제 전체 비트가 쫙 있으면 그 비트를 더 줄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쳤을 때 35에서 50배 정도의 이제 웨이트의 그런 스토리지 측면에서 컴프레션을 이루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전공하던 내용이 이제 이미지 컴프레션 또는 비디오 컴프레션 쪽이었는데, 그쪽에서 접근하는 방법론이랑 이게 굉장히 유사하다는 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이미지 컴프레션을 잠깐 가져와 만드는데, 대표적인 이미지 컴프레션이 이제 뭐 JPEG 같은 알고리즘인데요. 이런 알고리즘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프루닝에 해당하는 어떤 컴팩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표현되는 비트를 줄이게 되고, 마지막에 허프만 코딩을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 과정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미지 인텐시티 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이제 코사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트랜스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로우 프리퀀시 성분, 하이 프리퀀시 성분으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퀀타이제이션을 하면 이제 이거를 그냥 퀀타이제이션 하는 것보다 더 컴팩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에도 나오는 허프만 코딩을 미리 설명드리고 가자면, 이제 어떤 컴팩트하게 어떤 심볼로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퀀타이제이션까지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비트 0과 1로 이루어진 비트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심볼이 A, B, C, D 4개가 있으면 그냥
그냥 00, 01, 1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평균 심볼당 2비트가 할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A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CD는 거의 잘 발생을 안 할 때 확률인데요. 그럴 때는 이게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트의 수를 줄이길 원하니까 좀 자주 나오는 거는 그냥 0, 하나의 비트만 할당하고 좀 덜 나온 애들은 좀 긴 비트를 할당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에버리지 랭스를 확률에 곱해서 구해보면 심볼당 1.5비트가 돼서 더 적은 비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허프만 코드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허프만 코드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베리어블 랭스 코드, 길이가 변한다. 어떤 확률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고 다음 또 중요한 게 프리픽스 컨디션 코드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각 심볼마다 이 비트의 개수가 다르면 이제 이렇게 받았다고 쳐보면 어떤 비트 스트림을 받았다고 쳐보면 이게 0인지 00인지 001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어떤 코드워드가 다른 코드워드의 프리픽스, 그러니까 그 앞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0은 0이 맨 앞에 오는 다른 심볼이 없죠. 그다음 10도 10이 맨 앞에 오는 다른 심볼이 없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제 나중에 저장된 코드를 디코드 할 때 효과적으로 디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컴프레션, 디컴프레션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디컴프레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이제 인풋은 네트워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컴팩트 리프레젠테이션은 프루닝, 그 다음 리트레이닝을 하게 되고요. 퀀타이제이션 똑같고 마지막은 똑같이 허프만 코딩으로 최종적으로 비트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루닝이 뭐냐? 프루닝은 결국에 어떤 커넥티드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이게 트레이닝이 됐어요. 트레이닝이 됐다고 치면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의미 없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그런 값들을 다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말이 끊는다는 것이 결국 그냥 그 커넥션에 0으로 다 때려박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스팔스한 커넥션이 되겠죠. 그러면 스팔스한 커넥션을 다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어떤 어큐런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이터레이티브 반복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커넥션만 남게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 약 10배 정도 필요한 웨이트 개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 저자의 전 논문에서는 이 논문인데 립스 2015년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프루닝만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프루닝만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좀 언급된 내용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네트워크가 어떤 다른 RxNet이든 뭐든 어떤 이미지넷 데이터라든지 어느 엠넷 데이터라든지 그런데 트레이닝이 된 네트워크가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게 있겠죠. 근데 그 L1이냐 L2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레귤러라이제이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글로벌 미니멈이 있는데 이런 제한 조건을 걸어주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최종적으로 솔루션이 구해지게 되고 L2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구해지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에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좀 더 0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웨이트 값들. 그래서 리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without 리트레이닝을 하기 전에는 에런이 성능이 더 좋고요. 이게 이제 얼마나 가지치기를 했을 때, 프로닝을 했을 때 어큐러시가 덜 떨어지느냐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습니다. 그랬더니 에런이 더 좋은데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은 계속 리트레이닝을 했을 때 그러니까 프로닝을 하고 다시 트레이닝하고 프로닝하고 다시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L2가 좋고 결국에는 L2를 써서 계속 리트레이닝을 해서 제일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프로닝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0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0으로 만든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프리커넥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형태의 웨이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엔 이걸 기억을 해야 되죠. 위치를. 그래서 이제 어떤 인덱스를 이용한 compressed sparse mow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저장을 하는데 벡터 형태로 저장을 하겠죠. 총 2a 플러스 n 플러스 한 개의 숫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매트릭스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a는 논제로의 값, n은 요 width를 말하고요. 그래서 여기 대충 좀 자세히 보면 요게 논제로 값들이고요. 10, 마이너스 2, 3, 9, 3 이런. 그 다음에 얘는 이 10 마이너스 2에서 요 3으로 넘어갈 때 요 로우가 바뀌잖아요. 그 위치를 저장하는 겁니다. 어디서 다음 로우로 가는지.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인데 이거는 각 얘네들이 몇 번째 컬럼에 있냐 위치를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래서 a 플러스 n 플러스 1개의 값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프로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하는데 뭐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라고 번역을 하지만 결국엔 나누기죠. 그래서 일정 값으로 나누거나 또는 어떤 대표값으로 그냥 저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대표값에 해당하는 인덱스만 저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4x4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요 주황색인 애들이 좀 비슷한 애들이고 초록색끼리 비슷하고 뭐 빨간색끼리 비슷하다고 치면 각각에 대해서 대표값을 이제 딱 정해줍니다. 파란색은 2, 얘는 1.5,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인덱스만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이죠. 요거를 최종 웨이트로 쓰는 게 아니라 파인 튜닝을 하는데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하냐면 결국에는 얘네들을 계속 리트레이닝을 할 때 학습을 하잖아요. 그라디언트가 오게 되면 이 위치에 해당하는 그라디언트의 대표값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펜이 안 나오는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이 대표값들을 결국에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대표값, 센트로이드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웨이트들의 대표값을 구하고 예를 들면 같은 1인 애들끼리는 같은 웨이트를 쉐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바로 복구하겠습니다. 저기 화면이 꺼졌는데. 네, 바로 복구할게요. 갑자기 파워포인트가 응답 없음이 떠가지고.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여기.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웨이트 표현을 어떻게 컴프레션을 할 수 있냐 계산을 해보면, 원래 각 웨이트들은 32비트 플로트형으로 저장을 하는데, 그러면 512비트가 사용이 되겠죠.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결국엔 4개의 웨이트 값만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 4개의 웨이트 값의 C 플로트형이니까 4 곱하기 32. 그 다음에 얘네들의 인덱스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퀀타이제이션 레벨이 4개죠. 그래서 2비트가 되고요. 그래서 2 곱하기 16해서 160비트. 그래서 총 3.2배 압축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센트로이드들은 초기에 어떻게 이니셜라이저를 해주냐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제 요 약간 살구색이 이제 웨이트의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이걸 그냥 덴시티에 맞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겠고,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겠고, 그냥 민 맥스 값을 기준으로 리니어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논문에서는 유니폼,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실험 결과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여기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것이지 이게 중요한 웨이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저자들이 말하는 거는 어떤 웨이트가 결국에는 웨이트의 썸이잖아요. 다음 네트워크에 전달되는 값들이. 그래서 사실 웨이트는 큰 웨이트들이 중요한데 덴시티 기준으로 센트로이드를 만들어버리면 이 큰 웨이트에 대해서 정확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 큰 웨이트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리니어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과정은 어떤 웨이트가 정해지면 그 웨이트를 더 적은 비트로 표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까 이미지 컴프레션으로 드렸던 허프만 코딩인데, 허프만 코딩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컴프레션 레이스를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제 제약 조건이 각 심볼들이 발생하는 확률이 좀 다양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 웨이트 인덱스가 있고 여기는 스파르스 매트릭스 로케이션 인덱스, 그러니까 어디가 커넥션이 있고 어디가 없느냐 뭐 이런 인덱스를 말하는 건데,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떠한 부분에서는 자주 발생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허프만 코딩을 하게 되면 많이는 아닌데 약간의 더 컴프레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말하는 거는 이제 프루닝 퀀타이제이션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프루닝을 단독으로 썼을 때, 퀀타이제이션을 단독으로 썼을 때,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압축이 되는 거고, 어큐러시가 얼마나 손실이 되느냐의 그래프인데요. 각각 썼을 때보다 이걸 같이 썼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프루닝을 하기 전에는 웨이트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되는데, 프루닝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믹스처 가우시안처럼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퀀타이제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좀 더 효과적인 걸 알 수가 있죠. 일종의 클래스가 나눠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했을 때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다라는 게 이 딥 컴프레션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각 이제 예를 들면 알렉스넷이나 뭐 VGG넷은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쭉 있고 플리커넥티브 레이어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몇 비트를 할당하는 게 좋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험에 의하면은 이제 컨볼루션 웨이트의 8비트, 프리커넥티드의 5비트 할당하는 게 에러가 손실이 아예 없고요. 심지어는 에러가 감소하기까지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실제 하드웨어에 구현할 때는 아무래도 8비트, 4비트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에러에 손실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스넷 VG넷인데, 이 전체 100%가 이제 오리지널 네트워크의 웨이트 파라미터 개수, 그 다음에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프로닝을 거치고 난 뒤에 파라미터 개수가 되겠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컨볼루션에 비해서 풀리 커넥티드가 확실히 리던던시가 굉장히 90% 가까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컨볼루션은 상대적으로 덜 나오게 되고, 맨 첫 번째 레이어는 아무래도 인풋을 바로 받다 보니까 중요한 웨이트들이 많이 남아있게 되고요. 이 VH넷도 마찬가지로 풀리 커넥티드는 굉장히 많이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알렉스넷인데, 알렉스넷의 각 레이어의 웨이트 개수가 있는데, 프루닝을 거치게 되면은 요만큼만 남는다는 거죠. 84%가 남고, 이 그림이랑 똑같은데요. 37% 남고, 뭐 9% 남고. 그 다음에 웨이트 비트, 그러니까 웨이트의 몇 비트, 각 웨이트마다 몇 비트 할당할 거냐. 그러니까 8비트, 5비트가 되고, 허프만 코딩을 하면은 베리어블 랭스 코딩이니까 좀 더 짧아지는 거를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6.3비트 이런 식으로 발생 확률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 인덱스는 이제 로케이션을 저장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코드북을 저장하는, 예를 들면은 인덱스에 해당하는 어떤 웨이트는 값이 뭐냐 이런 걸 저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걸 이제 또 허프만 코딩을 하면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프로닝과 퀀타이제이션을 하면은 요만큼의 파라미터가 남게 되고, 허프만 코딩까지 다 하면은 최종적으로 전체 파라미터의 2.88%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트로 표현했을 때 말이죠. 35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VGNet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좀 더 많죠. 근데 이게 더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과 똑같고, 이 저자가 처음에 ICR에서 발표할 때는 어떤 내용인데, ICR 발표 슬라이드에 있던 내용인데, 이제 스키즈넷, 구글넷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 많을수록 컴프레션 레이트는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가 더 압축이 잘 된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트릭스 형태로 곱해지기 때문에 더 스파르시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다 의미 없는 커넥션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건 스피드업인데요. 실제로 CPU나 GPU,
일단 TK1이 뭔지 찾아봤더니 얘는 그냥 모바일 칩이더라고요. 모바일 칩에서 실험했을 때 스피드가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가 베이스라인이고 아무튼 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가 이제 컴프레션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 에너지 컨섬션의 측면에서도 에너지 에피션시군요. 에피션시가 좋아졌다라고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저장된 스토리지에 저장된 것들의 웨이트 인덱스 코드 비중 보면은 뭐 반반 정도가 된다. 코드백의 비중은 거의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음 논문으로 낸 게, 그러니까 이 논문이 보시면 결국에는 별게 없어요. 그냥 요약을 하면 이제 프루닝하고, 프루닝해서 좀 쓸모없는 거 치우고, 쿼타이제이션해서 비트 줄이고, 오픈한 코딩해서 더 비트 줄이고.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쪽 분야에서 좀 약간 베이스라인으로 많이 삼고 가는 그런 방법론적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ICLR 2016년에 저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는데, 이 저자가 다음에 뭘 썼냐를 봤더니 이제 2017년에 쓴 논문인데, 이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프루닝을 했으면 의미 있는 커넥션을 날렸으니까 다시 연결을 해서 학습을 시키면 이 어큐러시가 증가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렇게 프루닝을 했는데도 어큐러시가 떨어지지 않았죠. 거의 손실이 없었는데, 당연히 이 모델 캐패시티를 다시 증가시키면 이제 다시 의미 있는 걸 좀 더 학습을 해서 어큐러시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목이 이제 덴스, 스팔스, 리덴스 해가지고 DSD 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이렇게 되다가 프로닝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리트레인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로 웨이트를 다시 추가해서 다시 리트레인을 하면 이렇게 믹스처 가우시안이 돼가지고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태스크에 적용했을 때 이제 더 성능이 좋아졌다. 그래서 뭐 여기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이 논문을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 캡셔닝이라든지 스피치 레코그니션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마음에 잠시만요. 들었는데요. 레코